어제에 이어서 경기 침체 상황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국면에서 현재 상황 2탄입니다. 경착륙 할 것인가 연착륙 할 것인가. 어제는 구원자 중국과 영향력이 없어진 러시아 전쟁, 그리고 기준금리가 비둘기적으로 되길이라는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이 토론의 하이라이트인 가계와 기업의 신용 문제, 즉 부채와 연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가 하이라이트인 이유는 바로 전문가 중에서 독보적으로 신뢰를 받고 있는, 즉 대세 전문가이신 강영현 님께서 경착륙을 주장하시면서 내세운 근거이기 때문이죠. 강영현 님은 연쇄적으로 신뢰가 터지면서 가계는 소비를 못하고 기업은 부도가 나는 상황, 즉 약한 골부터 무너지면서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이 올 것이다 라면서 경착륙, 즉 주가는 폭락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되었고, 제 뇌피셜로 내린 결론은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덕분에 이번에는 위기가 없을 것이다.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공부를 한 뒤에도 여전히 강 이사님의 반대 방향에 서 있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전문가들이 이번 경기 침체를 예상을 하고 일어날 현상을 과거의 경기 침체 사례를 예로 들잖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오히려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정부가 학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위험 요소를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문제가 생겼던 모기지랑 낮은 신용 등급의 대출이 문제였잖아요. 이 문제들이 지금은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기사를 보시면 미국은 1%만 변동금리를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고정금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금리 시대라고 가계에서 부담이 가중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반면 2008년 금융위기 때는 2년만 고정이자율이 적용이 되고, 이후는 일반 금리와 연동되는 2-28 상품이 널리 보급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서브프라임 등급, 프라임 등급이 아닌 저신용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다가 금리가 오르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았죠. 가계가 무너졌죠, 그때. 그렇다면 주택담보대출만 이렇게 안전장치를 장착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전 부문에서 2008년에 문제가 생겼던 모든 영역에서 문제가 될 것 같은 영역들까지 싹 다 안전장치를 채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전장치를 채운 상황에서 이번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가계는 안전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거 경기 침체를 예로 들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오히려 차이점을 보는 것이 맞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반면 한국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죠. 아마 부자들은 다 고정금리에 더 싼 이자로 빌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변동금리로 빌린 부자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이겠죠. 어쨌든 이런 분위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상황의 세팅은 경기 침체는 어차피 오거나 이미 왔다. 급격하냐 완만하냐, 그 차이를 보자는 거죠. 미 연준발 과잉 긴축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었습니다. 물가 압력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고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장기화되고 최종 금리 수준도 높아진다면 미국뿐만 아니고 글로벌 경기 침체를 피하기가 어렵다. 과잉 긴축이 지속된다면 가계와 기업의 부채 리스크로 인한 경기 경착륙으로, 즉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세팅이었죠. 가계와 기업의 부채 현황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심각한 리스크인가, 혹은 생각보다 안전한가. 가계의 재무 건전성은 양호하다가 결론입니다. 가계 부채 규모도 낮을 뿐더러 특히 연체율이 매우 낮다. 표를 보시면 맨 위에 가계대출 연체율의 현황입니다. 딱 봐도 문제가 없죠. 검정색이 가장 심각한 수준의 연체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정도가 너무 양호하죠. 아래 표는 각 형태별로 연체율입니다. 남색이 아까 말했던 모기지 대출입니다. 한국말로 주택 저당 대출입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문제가 터졌을 때랑 비교해보면 거의 직하강했죠. 연체율이 1% 미만입니다. 반등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가계가 잘 갚아나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왜냐? 고정금리니까. 그리고 학자금 대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짙은 주황색입니다. 완전히 절벽 아래로 꺾여버렸죠.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의 클래스가 이 정도라는 것을 이 그래프 하나로 보여주는 거죠. 서민들을 위한 안정장치가 주택에도 있고 교육에도 있습니다. 가장 소비가 큰 두 분야에 이렇게 안정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실제로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면 연체율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표를 봤을 때 위험한 상황이 올 것 같지는 않죠. 자, 다음 표는 가장 소비 지출이 큰 주택과 자동차 대출의 신용 등급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왼쪽이 주택 대출, 오른쪽이 자동차 대출. 두 그래프 다 하늘색이 가장 높은 신용도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거든요. 가장 많죠. 그러니까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환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맨 아래 청록색이 크레딧 스코어 620 이하의 저신용 등급인데 저신용 등급자의 비율 또한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적다라는 거죠. 그리고 왼쪽이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연체율 상승을 제한해 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오른쪽 표는 이 건강한 대출과 연체 상황의 근거가 되는 실업률입니다. 이거는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업률이 낮기 때문에 연체율이 낮은 거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정규직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은 낮습니다. 파트타임이든 N잡이 많든 어쨌든 일자리가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상환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이 아님을 봤고요. 다음이 바로 기업부채인데 사실 미국은 가계부채보다 심각한 게 기업부채라고 합니다. 이유는 뻔하죠. 저금리 당시에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한 거죠. 그래프를 보시면 기업부채가 코로나 이후로 솟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파란색인 가계부채는 안정적이죠. 특히 비우량 기업 대출인 레버리지론의 부실 리스크가 상당히 커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레버리지론은 B등급 기업을 차주로 한 신디케이트 형태의 변동금리 담보대출입니다. 신디케이트의 뜻을 몰라가지고 제가 찾아가지고 붙여놨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위험을 분산으로 할 목적으로 금융업자가 조직하는 단체가 신디케이트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기업들의 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오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프에서 주황색 선이 기업 대출 연체율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급등할 일은 없을 것 같다. 기업의 연체율이 단단한 이유는 남색 선인 산업 생산 지수가 단단하기 때문이죠. 산업 생산이 탄탄하다는 것은 즉 소비가 된다는 거죠. 탄탄한 가게가 소비를 받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또 탄탄한 고용이 있겠죠. 즉 소비 사이클이 이미 잘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기업의 연체율이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면 가로가 출하, 세로가 재고입니다. 재고가 높죠. 하지만 출하도 높습니다. 소비 사이클이 잘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설비 투자도 견조하죠. 수주나 다름없는 투자 사이클 또한 견조한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결론은 가계의 재무 건전성과 탄탄한 고용시장이 소비 사이클을 지지할 것이다. 즉 기업의 산업 생산 활동이 갑자기 위축될 가능성은 낮다. 레버리지론 가격이 기업들의 신용 리스크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합니다. 주황색 선을 보면은 최근에 하락세를 멈추고 안정세를 보이고 있죠. 기업 부채 리스크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반증하는 지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주황색 표가 반대로 턴을 했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골짜기를 만드는 일은 없을 것 같죠. 이상으로 가계와 기업의 신용 문제에 대한 우려 그리고 결과는 양호하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과거 침체 국면과 비교해서 이번 경기 침체를 비관하는 시각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엔 경기 침체도 침체지만 금리 인상만 꺾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심지어 저는 이런 음모론적인 생각도 듭니다.
코로나 때 쓸데없이 달러를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달러의 힘이 약해지니까 억지로 금리를 올림으로써 글로벌적인 위기를 조장하고 고로 기축통화인 달러 강세를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닌가. 금리만 내리면 다 해결됩니다. 고물가 핑계대지 마시고 지금 물가가 문제가 아니라 반대로 경기 침체가 문제라는 거, 이번에 연준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